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가격 펌프 기사 무순위 청약 줍줍 열풍 숫자로 확인해 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가 돌아온 줍줍 열풍 무순위 청약 경쟁률 100대1 돌파 요 제목인데 줍줍 열풍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줍줍 열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을 한번 짚어봐야죠.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기사를 보면 올해 들어 6월 7일까지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1,922가구 19만 2,820명이 신청해가지고 평균 경쟁률이 100.3대 1을 기록했다고 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국 7,623가구 모집에 11만 7,932명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15.5대 1이었다고 하고 지난해 상반기는 경쟁률이 45.9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인데 올해 6월 7일까지 자료 비수도권은 올해 150가구 무순위 청약 모집에 3만 8천여 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 242.7대 1, 수도권은 1,763가구 모집에 15만 4천여 명이 신청해서 평균 8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죠. 표 하나면 끝나는 내용인데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영양가 없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표로 정리를 합니다. 표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일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경쟁률은 45.9대 1이었고 2022년 하반기는 잘 아시겠지만 최악이었죠. 15.5대 1, 7,623 가구 모집이죠. 여기서 경쟁률이 15.5대 1, 완전 실패한 거죠. 반면에 올해는 지금 개를 보시면 1922 가구 모집에 100.3대 1. 문제는 1922 가구밖에 모집 안 했다. 요게 좀 조금 의심해 봐야 될 부분이죠. 정말로 지금 좋아진 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비수도권은 159가구 모집이라고 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요거는 진짜 의미 없는 자료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꽤 되죠. 1763가구 모집. 그래서 작년 하반기 비해서 수도권 경쟁률이 많이 올라왔다. 요것은 사실 맞습니다. 87.5대 1. 그런데 기사를 계속 봐야죠. 보면은 단지별로 보면은 올해 1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세종, 한신, 더휴, 리저브 2는 한 가구 모집에 1만 200명, 그리고 평택에 보면 4가구 모집, 그리고 과천 한 가구 모집, 지금 나와 있는 문장에서 총 모집 수가 지금 7가구입니다. 7가구 모집에 엄청나게 참가를 했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엄청 저렴하게 분양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요거 표로 정리를 합니다. 표로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데 수도권은 평택, 과천 지금 단지명이 나오고 모집 인원이 나오는데 평택 지제역 차이는 4가구 모집에 5만 7천여 가구가 신청해가지고 경쟁률이 14,358.5대 1입니다. 무려. 그리고 과천 보시면 하나는
3,926대 1, 하나는 4,746대 1. 문제는 딱 한 가구 모집했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해서 수도권만 보면은 6가구 모집에 66,106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을 보면은 세종인데 세종, 한신, 더휴, 세종, 한신, 더휴 한 가구 모집에 1,200명 신청.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요거는 특별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분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4개 아파트를 빼면은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왼쪽 위에 나와 있는 작은 표가 기사에 나온 경쟁률인데 100.3대 1.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7개의 그 모집 인원이 들어간 4개 아파트를 빼고 나면은 지금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수도권은 경쟁률이 87.5대 1이 아니라 50.2대 1로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큰 의미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단지를 몇 개만 빼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요런 단지 좀 더 있겠죠. 좀 더 있을 겁니다. 그런 단지들 빼고 나면은 좀 더 있다는 이야기는 특별하게 기획적으로 싸게 분양한 단지 그런 것을 빼고 나면은 실제 경쟁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은 작년 하반기보다는 좋아졌으나 작년 상반기보다는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요것은 원래 자리를 찾아가다가 살짝 반등한 정도인데 요걸로 줍줍 이야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기사를 보시면 지금 정부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요건을 완화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면은 일단 지금 손이 근질근질한 사람들 많겠죠. 아파트 매수를 거의 1년간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풀어주니까 괜찮은데 찾아가지고 집중 지원을 신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 모집에 몇천 명 동원하는 거 요거 작정하고 하면은 못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분양가 급등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년 전 분양가로 공급. 이 문장에서 최근 분양가 급등 우려 요거는 헛소리입니다.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헛소리고 왜 신청을 많이 했나? 수년 전 분양가 저렴하게 공급이 진행됐기 때문에 많이 몰렸겠죠. 그게 답니다. 그게 다죠. 그런데 수년 전 분양가라고 해봤자 숫자를 분석해 보면은 그 분양가조차도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잔상이 남아 있는 거죠. 상승 또 상승의 잔상이 남아 있어서 수년 전 분양가 기회라고 들어가겠지만 절대 기회가 아닙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에 지금 남아 있는 가장 큰 문제, 인구 절벽, 그리고 인구 절벽보다 더 큰 충격은 아마 인구 절벽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전세 제도의 소멸, 그게 제일 무섭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기름이 제거되는 거죠. 매매 가격의 수직캡 하락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나 전세로 잘 돌아가는 아파트 시장은 충격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직캡 하락, 전세제도 소멸발 수직캡 하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줍줍 이런 이야기 아무리 떠들어도 아파트는 일단은 매수할 타임이 전혀 아닙니다. 아파트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른 물건들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